두 번째 시간은 디지털 디자인 학습에 필요한 디자인 기초 정리입니다. 꼭 디지털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웹 작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세기론이나 이미지 처리 방식을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 단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용량 단위 같은 경우 가장 작은 단위는 당연히 비트입니다. 비트. 1비트가 최소 단위, 니블이 있습니다. 니블은 4비트인데 아마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바이트는 알아야 되죠. 바이트가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죠. 이 8비트는 되게 엄청난 중요한 숫자입니다. 디지털 디자인과 웹 쪽에서요. 그리고 워드가 중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빼고,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 펜타, 엑사입니다. 그런데 헥사바이트인데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엑사바이트. 자, 컴퓨터는 이진법 쓰죠. 0과 1. 근데 요즘은 양자 컴퓨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자 물리학 때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원래 0과 1은 서로 같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양자 컴퓨터 그걸 오묘하게 서로 존립하게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한 몇 년 전에 떠든 말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블록체인의 그 기술도 암호화 기술도 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맞아보겠습니다. 1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우의 수가 0과 1이죠. 그러므로 8비트가 되면 경우의 수가 2니까 0, 1이잖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 얘는 2의 2승, 3승, 4승 쭉 가서 2의 8승이 됩니다. 곱하면 얼마나 나오죠? 256이라는 아름다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 256이라는 게 2의 8승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색을 표현할 때 1비트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두 컬러밖에 없어요. 근데 2비트가 되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2니까 뭐가 되죠? 4개의 색상. 3비트면 4비트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 8비트 되면은 256컬러가 됩니다.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예제는 GIF 있죠. GIF 포맷은 지금 8비트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256밖에 없는데 2인 거죠. 그리고 16비트는 2의 16승이니까 65,536컬러. 그리고 24비트가 1600만 가지가 넘습니다. 32비트는 얼마인가요? 42억 개가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을 사용할 때 보시면 우리가 가상 혼합이죠. 빛의 혼합이니까 다 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잉크의 혼합인 CMYK보다 RGB가 분명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잖아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 아니라 이제 영상 찍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불투명도 알파 값을 제외하고 R은 실제로 최대 256까지, 여기 잘못됐죠? 255까지입니다. 255인데 256을 쓴 거는 뭐냐면은 0을 제외했을 텐데 실제로 얼마가 돼요? 여기가요? 255입니다. 다 여기 다 5예요. 전부 다 5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 총 256단계 8비트입니다. 얘가 8비트, 그 다음에 얘도 총 8비트 다 더하면 몇 비트예요? 24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RGB 칼라 모드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은 당연히 1600만 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투명도까지, 불투명도도 들어가면 얘도 8비트거든요. 그럼 총 몇 개가 나올까요? 32비트. 불투명도까지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색을 하더라도 총 32비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수를 보게 되면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고 다시 2진수로 10진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고는 가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18이 있어요. 18을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로 나눠 2진수니까 그럼 목은 9입니다. 나머지가 0이에요. 표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목을 또 2로 나눠요. 그럼 목이 4고 나머지가 1. 또 목인 4를 2로 나눕니다. 그럼 2가 되고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몫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18, 10진수 18을 2진수 표현하면 1, 0, 0, 1,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실 때 이런 색이론 말고 실제로 RGB 칼라 모드에서의 255 의미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는 거 다시 볼까요? 칼라 모드입니다. 자, 10진수예요. 10진수 당연히 0부터 9까지죠. 차이는 0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치할 때 0부터 배워요? 1부터 배워요? 1부터 배우죠. 왜냐면 어렸을 때 0이라는 개념 이해 못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낯세게 걸려. 그래서 우리는 10진수니까 0부터 시작하고요. 16진수도 0입니다. 10진수 1일 때 16진수 1 쭉 가겠죠? 똑같이 갑니다. 쭉 가다가
10진수는 이제 다 써먹었어요. 다음에 뭐가 오죠? 0부터 9 다 썼으니까 올라가서 1이 되고 다음에 0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한 거죠? 근데 16진수는 아직 뭐가 남았나요? 가장 많이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또 뭐가 있어요? 문자가? 알파벳이죠. 0A가 됩니다. 16진수가 6개 남았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111일 때 0B, 121일 때 0C, 131일 때 0B, 141일 때 02, 151일 때 0F. 10진수 16일 때 드디어 여기가 10이 됩니다.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255일 때 여기가 FF가 돼요. 실제 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표현할 때 RGB 컬러 모드로 255, 그러니까 빛을 들어올 때 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이 최고로 들어오면 255단계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 16진수에 대응되는 게 이 FF죠. 샤브트 소리가 헥스코드로 부르잖아요. 다 16진수로 표현된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실제 CSS로 작업할 때 나중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막배기 봤던 H1형 요소가 있으면은 이 아이의 글자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괄호를 열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얘한테 컬러는 글자색이라는 있는데 컬러를 콜론 찍고 RGB를 바꾸게 되면 얘는 뭐다? 이런 뜻이 됩니다. H1 요소를 선택하셔서 글자색을 RGB 컬러 모드의 빨간색으로 변경하세요. 이 뜻이 됩니다. 얘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요? 얘랑 똑같아요. 왜? 아까 이건데 CSS에서 이렇게 R과 얘가 G가 되겠죠? 여기 보면 R로 할게요. 레드, 얘는 그린, 얘는 블루가 되는데 각각의 세트가 동일하게 값이 같으면 G를 쓸 수가 있어요. FF0000은 F00. 이거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FFFF33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FF3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얘는 못 바꿔요. 3개 아니면 4개로만 써야 되니까 얘는 못 바꿉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색상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예전적으로 이 헥스코드 16진수를 많이 썼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써요. 이유는 뭐냐면 이 10진수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알파값, 불투명도를 추가해갖고 여기다 이것도 가능해요. 0이 투명도가 제일 낮은 거고 불투명도가 1이 불투명도 높은 거예요. 불투명도 높다는 거는 뒤에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벽을 봤을 때 이 강의장이 206번 안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0이 되면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다 수치가 뭐 0.1도 들어가고 하는데 뭐 0.5면은 반투명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GB로는 불투명도 표현할 수 있는데 16진수는 표현 못해요. 저는 웬만하면은 RGB로 쓰는 걸 권장드릴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주석인데 나중에 스타시트 알려드릴게요. 이는 익스플로러 9 이상부터 적용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퍼블리셔는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크로스만 서로 간에 뭐 넘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도 뭐 국악과 락이 만났으면 크로스오버로 락과 국악이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브라우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브라우저인데 웹 브라우저 종류 중에 익스플로러 8이 있습니다. 8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고요. 그 다음에 11이 있고 그 다음에 엣지가 있죠. 다 MS에서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크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죠? 크롬은? 맞아요. 구글.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파이어폭스는? 보신 적 있잖아요. 이 분류업이요. 얘는 모질라 재단. 모지르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최초 웹 브라우저가 모자이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질라 합성됐단 말도 있고 실제 모질라 재단이 있어요. 이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게 파이어폭스. 사파리는 당연히 어디죠? 애플이죠. 그래갖고 초창기가 아니고 원래 아이폰 설치하면은 기본으로 사파리 들어있죠. 오페라도 오페라 재단에서 만들었어요. 이 웨일은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이거 말고도 웹 브라우저 많은데 우리가 요 두 아이는 빼고 요 아이들을 모던 웹 브라우저라 부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누구죠? 단연코 EI.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긴 한데 점점 다 하향되고 있고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과거 한 7, 8년 전반에 제가 수업 중에 심지어 거짓말 아니고 5년 전까지는 익스플로러 8까지는 다 크로스 브라우저 시켰어요. 그러면 경악을 합니다. 기겁을 하죠. 학생들이 치를 떨어요. 이거
극악의 브라우저거든. CSS 적용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다 맞춰야 됩니다. 심지어 네이버 다음은 이런 구형 브라우저 들어가도 렌더링이 됩니다. 화면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PC 레이아웃이 있는데 얘를 간단히 보고 프로그램 설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쁘지 않죠? 이거는 실제 2년 전에 수료한 제 훈련생 290시간짜리 훈련생이 만든 건데 그 당시 문화가 있는 날이란 사이트가 되게 안 이뻤어요. 되게 좀 사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께서 리뉴얼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리뉴얼도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랑 이 학생이 만든 사이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옛날 버전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 먼저 이 헤더라는 단어입니다. 헤더는 머리 역할이죠. 나중에 HTML 헤더라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웹사이트의 머리 역할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설명했잖아요. 사실 헤더는 그 욕설이 아니고요. 이 문서상에서 헤더는 달라요. 나중에 HTML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웹페이지 헤더하면 그냥 로고, 주메뉴, 뭐 검색 이런 유틸 메뉴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얘가 상단이나 보통 좌측단에 있죠. 그리고 이제 메인 비주얼 혹은 메인 배너, 뭐 히어로 에어리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좌우 슬라이더 혹은 페이지되는 슬라이더들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배너들이 들어갑니다. 혹은 요즘 추세가 또 뭐예요? 여기를 풀로 백그라운드 영상을 채우는 경우도 많죠. 어차피 다 메인 배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비는 지금 1920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가 이제 메인 컨텐츠 부분입니다. 메인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뭐가 담는 거죠. 실제 주된 컨텐츠 영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중요 컨텐츠, 중요 이벤트, 최근 게시물, 서브 페이지의 중요 정보들이 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이 뭘까요? 발의 역할을 하는 부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HTML 코드의 다 요소들인데 이 요소를 보지 마시고 그냥 역할로 볼게요. 여기서는요. 하단에 다시 좀 주된 내용 내비 전달하고 하단에다가 이런 SNS,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뭐 정보들을 좀 잡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웹사이트 레이아웃이죠. 사람과 똑같아요. 헤더, 머리 역할, 그 다음 메인 비주얼, 그리고 밑에 있는 콘텐츠들이 바디라고 보면 되고 푸시, 다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에. 그러면 드디어 우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브라켓이니 혹은 뭐 드림이버니 에디트 플러스니 좀 되게 많은 걸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얘가 점령을 했습니다. 실무 나가면 뭐 8, 90%는 얘를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에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프론트뿐만 아니라 되게 무료고 라이트하고 괜찮습니다. 실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저희 강의실에 없을 거예요. 다 같이 구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가시고 검색에다가 그냥 비주얼 써볼까요? VISUAL 비주얼만 쳐도 워낙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로 뜰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최상단에 있는 URL을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단에 있는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거나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 포 윈도우를 누르시면 돼요. 참고로 맥킨토시에도 작동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거 두 번 눌렀네요. 크롬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된 정보가 있습니다. exe 파일을 실행하시고요.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시고 설치 위치는 그냥 처음 나오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부분만 체크할게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만 체크하시고 다음 또 설치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써본 에디터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HTML 배웠던 게 95년도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교양이었는데 교수님이 여기다 작업하셨어요. 진짜 여기다 한 땀 한 땀 다 썼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죠.